안녕하세요, 윤희령입니다. 이번 3주차 초콜릿 강의에서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순행법을 이용을 해서 템퍼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연을 해드렸었죠. 근데 이번에는 다른 템퍼링의 방법 중에 하나인 접촉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접촉법으로 해서 커버초 초콜릿을 템퍼링을 마치고 나서 오늘 진행할 거는 이제 초콜릿용 몰드에다가 넣어서 이제 몰딩하는 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접종법을 하시려면 필요한 게 이제 초콜릿을 녹일 볼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1차 온도, 순행법의 1차 온도인 50에서 55도 정도 올라간 다크 초콜릿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미리 50도 정도로 해서 지금 미리 제가 녹여놨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리고 이 용량에 녹여진 50도의 초콜릿에 약 30% 정도 되는 덩어리 초콜릿.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템퍼링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 초콜릿이에요. 그래서 순행법에서는 초콜릿을 전체량을 다 녹이신 다음에 그리고 또 전체량을 초콜릿을 그 차가운 물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내리셨었잖아요, 온도를. 근데 이번 접종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50도 녹여진 초콜릿에 덩어리 초콜릿을 넣어가지고요. 그러면 얘가 이제 녹기 시작하겠죠. 얘가 50도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온도를 떨어뜨려서 템퍼링을 잡는 게 이번 접종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녹여진 초콜릿에 이제 50도로 녹여진 초콜릿에 약 30% 정도인 덩어리 초콜릿을 이제 여기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녹여진 초콜릿에 덩어리 초콜릿 약 30%의 초콜릿이 들어왔는데요. 얘가 전체적으로 섞일 수 있게끔, 그래서 이 덩어리들이 이미 녹여진 초콜릿에 50도 그 온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기운을 얘가 좀 받을 수 있게끔 좀 녹기 쉽게 이런 식으로 잘 분산을 시켜 놓으셨다가 바로 이제 쓰시는 건 아니고요. 덩어리 초콜릿들이 일단 녹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덩어리가 지금은 보이는데 조금 한 5분 정도 놔두셨다가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열에 의해서 조금 덩어리가 거의 다 녹았을 때 이제 온도를 살펴보고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접종법에서 주의하실 거는 방금 넣은 그 30%의 초콜릿은 템퍼링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 초콜릿이에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템퍼링에 대한 조금 자신감이 없으시다라고 하시면 지금 이렇게 초콜릿 있죠. 그러니까 공장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 안에 있는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템퍼링을 했기 때문에 완벽한 템퍼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신이 없으시면 여기에 있는 초콜릿을 바로 쓰시고 이제 나중에 초콜릿의 템퍼링에 조금 자신이 붙었다라고 하시면 본인이 사용하시고 이제 템퍼링을 해서 보관을 하셨던 초콜릿의 덩어리들을 사용을 하셔도 돼요. 자, 5분 정도가 지나서 이제 남아있는 조그만 알갱이들을 이제 블렌더, 믹서기 이용해가지고 갈아주겠습니다. 자, 핸드 블렌더 이용하셔서 자, 공기 들어가지 않게끔 저속에서 갈아주세요. 너무 장시간 오래 갈다 보면 이것도 초콜릿이 온도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템퍼링, 초콜릿의 온도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또 오래 갈지는 마시고 남아있는 소량의 덩어리 초콜릿들을 전체를 갈아준다 정도의 느낌으로만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거는 믹서기를 지금 이렇게 블렌더로 갈고 있는데요. 공기가 들어가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블렌더 헤드 끝을 빼지 마시고 초콜릿을 이렇게 담그신 상태에서 자, 볼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남아있는 덩어리들이 전부 다 부드럽게 갈릴 수 있도록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 갈린 것 같고요. 다시 이제 주걱을 이용하셔가지고 옆면이랑 바닥면에 있는 초콜릿들이 전체적으로 온도가 다 고루퍼질 수 있게끔
자, 마무리 작업을 한 다음에 템퍼링 확인을 하고 이제 몰드 작업에 들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템퍼링 접종법을 시행을 했는데 얘가 정말로 온도가 제대로 맞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육안으로 보시지 마시고 그때 항상 비닐에다가 내지는 종이에다가 초콜릿을 살짝 찍어서 굳혀보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래서 템퍼링이 됐으면 한 2분이나 3분 정도 안에 지금 이제 초콜릿이 아마 굳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고 초콜릿이 단단하게 이제 굳는 것 같으면 이제 그걸로 몰드 작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샘플로 찍어본 초콜릿 템퍼링이 단단하게 잘 굳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광택도 반짝반짝 나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초콜릿 몰드를 한번 해볼게요. 자, 템퍼링이 확인된 초콜릿으로요. 이제 몰딩을 하시기 전에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두 군데 정도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자, 손가락으로 이렇게 엄지가 너무 깊게 들어가시면 자, 이게 초콜릿이 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끄트머리만 살짝 잡아준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살짝 각도를 기울여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자 이용하셔서 맨 위에서부터 초콜릿을 가득 채워서 밑쪽으로 내려갈 수 있게.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초콜릿이 가득 차면 이제 위쪽에 넘치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자, 초콜릿 스크래퍼 이용해가지고요. 자, 제거해줄게요. 자, 가실 때는 빨리 하셔야 옆으로 흐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훅 가셔서 자, 스크래퍼 정리하시고 자, 옆면 혹시 흐른 초콜릿이 있으면 자, 이렇게 해서 스크래퍼로 제거하시고 이제 마른 행주 하나 이렇게 대시고요. 이렇게 탕탕탕탕 치시면 자, 밑에 있는 혹시 기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올라올 수 있겠죠. 그래서 기포가 이렇게 위로 떠오를 수 있도록. 자, 이 진동 작업을 안 해주시면 나중에 초콜릿의 그 봉봉의 몰드에 구멍이 나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포가 위로 다 떴다 싶으시면 자, 뒤집어서 자, 옆에 이렇게 탕탕탕탕 치셔서 자, 초콜릿을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몰드에 아직 남아있는 잔여물 초콜릿을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가급적이면 깔끔하게 이렇게 긁어주세요. 자, 그리고 비닐을 지금 여기 테이블에 깔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그대로 굳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이제 기본 몰딩 작업이 끝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준비해놓은 할로우 몰드도 몰딩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템퍼링이 된 초콜릿을 넣었다가 빼는 형식으로 이제 몰드를 진행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 국자를 이용을 하시든지 짤주머니 이용하셔도 되고요. 본인이 편한 도구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안쪽으로 해서 초콜릿이 잘 흐를 수 있게끔 자, 몰드의 기울기를 조절하시면서 안쪽에다가 초콜릿을 가득 일단 채워줄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초콜릿의 기포가 표면에 혹시 붙어 있으면 자, 나중에 구멍이 나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80% 정도까지만 초콜릿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이제 초콜릿이 채워졌는데요. 그러면 자, 얘는 혼자 서 있지 못하다 보니까 자, 옆면으로 해서 이렇게 표면에 있는 기포가 떠오를 수 있게끔
자, 그리고 이제 가득 채울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남아있는 지금 몰드가 초콜릿이 아직 안 찬 부분을 이렇게 회전을 해서 자, 끝부분까지 일단 다 초콜릿을 묻혀주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이 많다 보니까 초콜릿을 100% 넣으셨다가 비워내셔도 되고요. 자, 해서 이제 초콜릿을 이제 비워볼게요. 자, 도구에 묻지 않게 한쪽으로 잘 옆으로 치워 놓으시고, 자, 그대로 뒤집어서. 자, 어느 정도 초콜릿이 다 흘렀다 싶으시면, 자, 마찬가지로, 자, 여기 바닥면에 남아있는 초콜릿을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 할로우몰드도 마찬가지로 봉봉 초콜릿 전에 몰딩을 하셨던 것처럼 바닥에 이제 비닐이 깔렸으니까 자, 위에다가 이렇게 초콜릿이 굳을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그냥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는 홍차 가누슈를 만들어 볼 건데요. 보통 얼그레이 홍차를 많이 쓰세요. 베르가모트 향이 이제 첨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얼그레이는 홍차 중에서도 향이 좀 진한 홍차의 계열 종류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오늘은 여기 트와이닝사의 레이디 그레이티를 오늘 저는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홍차의 향이 뭐 종류가 있다라고 하면 그 찻잎을 쓰셔도 무방하세요. 그래서 생크림에다가 이제 이 홍차를 조금 우려내야겠죠, 향을. 그래서 살짝 가열을 한 다음에 한 15분 정도 뚜껑을 덮고 이렇게 향이 우러날 수 있게끔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15분 정도 우려낸 이제 홍차 생크림에다가 전화당 계량해둔 거를 넣고 다시 한번 가열을 해줄게요. 이 전화당 같은 경우에는 가나슈의 이제 보습력을 굉장히 보존시킬 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단맛도 나지만 소량을 이제 넣게 되면 가나슈가 조금 마르는 거를 건조되는 거를 조금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감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전화당 자체가 녹을 수 있을 정도로 마찬가지로 끓기 직전까지 약 80도 정도 가열해 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화당에 녹을 정도로 재가열을 해놓은 홍차 생크림을 이제 계량해 놓은 초콜릿에다가 넣어줄게요. 한 번에 다 붓지 마시고 한 3번 정도 나눠서 넣어주신다 생각하시고요. 자, 가운데에서부터 천천히 한 방향으로 너무 빠르지 않게 일정한 속도로 저어주시면 돼요. 자, 분량의 홍차 생크림이 다 들어갔으면 이제 완전히 생크림이 안 보일 정도로 초콜릿과 섞어주세요. 자, 가장자리 안쪽으로 잘 긁어주시면서 자, 섞어주시고 자, 마지막에 이제 분량의 버터, 레시피의 분량의 버터대로 다 넣어줄게요. 그리고 버터는 차가운 거 말고요, 바깥쪽으로 실온에다가 빼서 실온 상태에 보관이 되어 있던 약간 말랑한 상태의 버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유화가 잘 된 가나슈를 이제 몰드에다가 넣어볼게요. 나중에 초콜릿 템퍼링을 해서 초콜릿에 봉봉에 뚜껑을 덮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채우시면 나중에 뚜껑이 안 덮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80에서 85% 정도 충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냉장고에서 30분 정도 가나시로 굳혔는데요. 만졌을 때 묻어나지 않고요. 그대로 모양이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굳어 있어요. 그래서 템퍼링 된 초콜릿으로 몰드의 나머지 부분을 덮어줄게요. 가나슈가 공기하고 만나면 계속 건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몰드에 남아있는 부분을 초콜릿으로 덮어주는 작업입니다. 살짝 진동을 줘서 전체 표면에 다 덮였다 싶으시면 남아있는 초콜릿은 제거해주세요. 자, 스크래퍼로 긁어내서 이렇게 깔끔하게 뚜껑이 마무리가 되면 냉장고에서 한 10분 정도만 굳히시면 이제 봉봉을 몰드에서 빼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냉장고에서 10분 정도 뒀더니 지금 방금 전에 덮었던 뚜껑이 다 굳었어요. 그래서 몰드에서 이제 봉봉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봉봉이 이번 주차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음 주차에는 또 다른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